별로 안 나오셨네. 휴가철도 끝났는데. 자, 그러면은 136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되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 바른미래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 과연 이 결정이 국익에 합당한 조치, 후속 전략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의 이유를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일 신뢰관계의 악화가 원인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이 지소미아는 한일 관계의 문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공식 답변은 없었지만 미국도 우리 정부를 이해한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뿐이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미 및 미일 동맹이 각각 별도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항상 삼각협력 강화의 필요성, 즉 대북 관련 정보 공조 필요성을 강조한 점에 비추어서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화된 데 대한 당혹감이 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각종 고도화된 고성능 단거리 미사일 실험 동향 등에 비추어서 한일 간의 정보 공유 부재는 미국 측의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을 부추길 소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가능한 모든 통로로 지소미아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도 대변인 논평을 내어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9일 나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잘 지내기를 바라며 그들은 동맹국이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 인사들도 빠짐없이 지소미아 유지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리고 이번 달에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하여 지소미아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지난 20일 우리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기업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인해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제가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5조 원 인상,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자국의 국익 관철을 위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긴박한 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정부도 이해한다는 공허한 답변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어떠한 후속 전략과 대책을 가지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인지 국민에게 상세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대북 정보 공유 협정인데 우리 측에
북한과의 관계 중시 정책에 비추어서 언젠가는 지속 여부가 검토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의 무역 보복이 적절한 타이밍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렇게 퇴로를 차단하고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지소미아는 실제 군사적 가치 이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넘어 한미동맹의 미래에 중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넘어 미국까지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울러 국가안보는 국민정서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지 않고 국내 정치의 셈법으로 계산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내 정치적인 셈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17세기 조선의 광해군은 기존 강국인 명나라와 신흥 강국인 후금 사이에서 신의를 추구하는 중립 외교를 펼쳐 국가의 안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난 최고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교에도 이념이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념에 매몰되거나 정치적인 고려에 매몰되어서 대한민국을 국난으로 이끌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만 조국 후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들의 진위 여부는 차후 밝혀져야 되겠지만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평가를 다시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가장 실망하고 있는 부분은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되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입니다. 조 후보자 자신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행복한 세상을 말하면서도 자기의 딸을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가진 편법과 불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년들이 큰 배신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미 사직이 아닙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를 얻을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후보자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기를 그 누구보다 바랬던 우리 청년들이 가장 먼저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가지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극도의 실망과 정치 불신을 안겨주고 국론을 극렬히 분열시키면서까지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할 많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문 대통령은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가 국론 통합과 국난 수복 극복보다 중요한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롯해서 남북관계, 한일관계, 한미관계, 중국 및 러시아 관계 등 국난과 같은 위기 속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국론의 통일입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조국 후보자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도록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 주기 바랍니다. 조 후보자 문제는 정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번만큼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반드시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